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참의장의 빅2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의 빅2인데 네. 24년 만에 처음으로 네. 공사 출신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됐어요. 네. 국방부 장관과 함께 2명이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합참을 육참이라고 하고 국방부를 네. 육방부라고 할 정도로 네. 육군들이 거의 다 잡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공사, 네. 회사 네. 이쪽 출신들이 아주 네. 약진을 해버렸죠. 그래서 네. 육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힘이 좀 약해지는 네. 어떻게 보면 군 그 개혁을 위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네. 육군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네. 뭐 이순신 장군도 육군 출신이니까 육군들이 중요하긴 한데 네. 육군들이 그동안에 네. 너무 좀 힘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군의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냐 해서 네. 이번에 해군하고 네. 육군, 공군 출신을 좀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네. 37기 이번에 박찬주 네. 그 대장도 그렇고 그 박지만 씨하고 다 육사 동기들거든요. 네. 77년에 같이 입대하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번에 다 은퇴를 좀 하게 된 게 옷 벗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네. 두드러진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방 개혁의 일환인 건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합참의장은 네. 공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방 개혁의 중점이 물론 이제 육사가 그동안 군 수뇌부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어떤 인적성 측면에서 좀 개혁에 좀 방점이 찍혔다 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군 자체가 네. 병력 위주였어요. 네. 병력 위주라는 것은 육군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어떤 네. 첨단 무기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방점이 찍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육군의 어떤 병력 위주의 어떤 군의 어떤 그 초점이 네. 결국은 해군과 공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기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육군, 해군, 아니, 해군 공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상이나 그 하늘에 있어서도 그게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하면 결국 해상이나 공군에 있어서도 어떤 전략, 최첨단 전략으로 갖추지 않고 네.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걸 갖추지 않으면 네. 그걸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서 이번에 국방개혁,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자, 뭐 육군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뭐 적폐로 보는 것이냐 이런 볼멘소리 나온다는데 혹시 문재인 정부가 혹시 육군을 혹시 나중에 어떻게 다독일까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출신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임명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육군의 어떤 병력 위주의 어떤 군의 어떤 그 초점이 네. 결국은 해군과 공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조기 우리가 그 전시작전 통제 중점이 물론 이제 육사가 그동안 군 수뇌부의 한 90%를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어떤 인적성 측면에서 좀 개혁에 좀 방점이 찍혔다 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군 자체가 네. 병력 위주였어요. 네. 병력 위주라는 것은 육군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의 어떤 네. 첨단 무기가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방점이 찍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군 네. 약진을 해버렸죠. 그래서 네. 육군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네. 보면은 조금 힘이 좀 약해지는 네. 어떻게 보면 군 그 개혁을 위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네. 육군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네. 뭐 이순신 장군도 육군 출신이니까 육군들이 중요하긴 한데 네. 육군들이 그동안에 네. 너무 좀 힘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군의 균형이 좀 깨진 거 아니냐 해서 네. 이번에 해군하고 네. 육군, 공군 출신을 좀 중요한 거 아니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참의장의 빅2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의 빅2인데 네. 24년 만에 처음으로 네. 공사 출신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이 됐어요. 네. 국방부 장관과 함께 2명이 임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합참을 육참이라고 하고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할 정도로 육군들이 거의 다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 공사, 회사 이쪽 출신들이 아주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37기 이번에 박찬주 그 대장도 그렇고 그 박지만 씨하고 다 육사 동기들이거든요. 77년에 같이 입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번에 다 은퇴를 좀 하게 된 게 벗어야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좀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방 개혁의 일환인 건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합참의장은 그 공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방 개혁이